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9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벌써 6월이네요. 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고요. 이제 여름으로 이제 성큼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건강들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는 오늘 선거 출구조사 결과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이고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그동안에 사실 최백은 TV 하면서 선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상황, 선거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검찰 독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냉전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그럼 민주당의 모습은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가, 몇 달 전하고 비교해만 보더라도 굉장히 생경하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건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모습이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한번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전쟁 불길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요? 북한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국과 미국, 이게 군사훈련을 했고요. 미국과 일본이 군사훈련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는 한가하게 대통령 놀이를 하는 모습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이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하고 선거 끝난 지 지금 우리가 3월 9일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3달이 채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리가 낯선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낯선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 지지층들이, 촛불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요.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싹쓸이만 막아달라. 근데 이런 부탁보다는요,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죠. 적어도 촛불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줘야죠. 매번 선거 때만 이렇게 부탁만 하고,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이 싹쓸이 막아달라고, 표를 달라고 하지 말고, 나오게 해야죠. 저는 오늘 민주당에게 한 2-3가지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든가 정무 감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빈곤해요. 첫 번째는 사람 기용. 특히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맞게 청년층을 기용을 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반짝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스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면은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거 좋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낸 청년들을 기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청년은 청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은 아무래도 경륜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패기가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경륜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요? 그러면 청년을 기용을 하되 청년들이 경륜을 쌓을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덜커덕 그러니까 지도부에다 앉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부라는 것은 그래도 경륜이 있는 리더십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리입니다. 청년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을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청년 인재들을 아껴야 되죠. 그러면 그 해당 분야로 역할을 맡기면 되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꼭대기에다 앉혀가지고, 예? 그거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언젠가는 진출을 하겠지요. 하지만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고 바로 꼭대기에다 갖다 앉혀놓고 그리고 망가뜨리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의 정무 감각의 빈곤을 보여준 것이고요.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준 저는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행히 이재명 상임 고문이 국회에 등원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그러니까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청년들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 꼭대기 지도층에다가 갖다가 처음부터 앉혀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축적할 시간을 좀 줘야죠. 시간과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키워야죠.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씨앗으로 키워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지금 실망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너무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힘든 게임을 하게 됐느냐? 민주당이 더 국민한테 실망을 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요. 윤석열 정부는 반사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무능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결과인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170석이 넘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3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안보와 외교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제1야당의 역할을 해야죠. 해야 되죠. 그렇죠? 민주당이 더 나아가서요.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이유를 최근에 우리가 민주당이 처리한 일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을 했잖아요. 2차 추경이 바로 지난 주말에 통과가 됐죠. 2차 민생 추경, 선거 앞두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통과시켜줬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요.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지원을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들립니까? 들리냐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2조 6천억 원을 더 추가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60조 넘는 돈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여당 국힘당에 그러니까는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민생 지원 2차 추경이 이게 누가 민주당의 민생 지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대선 전에는 하지 못했습니까? 대선 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60조 넘는 민생 추경을 못했냐고요. 민생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국힘당은 가능한데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의석수에 있어서 7, 80석이 많은 이런 정당이 왜 못했냐고요.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61조 4천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2차 추경하기 전에요. 그런데 지난해 61조 4천억 원이라는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고 올해도 그러니까 55조 4천억 원이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국힘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나요? 이번에 2차 추경에서요. 관료들의 변명이나 듣자고 2차 추경했습니까? 관료들의 거짓말 탓이라고 돌리고 싶은가요? 그것은 무능의 자기 고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민생 지원 규모보다도요, 기재부 개혁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기재부 모피아들이 정치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골타 먹는 거 아닙니까요? 대선 전에 민생 추경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요? 그것 때문에 대선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아니 국힘당이 하면은 60조 넘게 추경을 해도 되고 민주당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2년 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대규모 추경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의 무능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런 대규모 추경을 못하냐고요. 왜 관료들을 그러니까 휘어잡고 기재부를 개혁하지 못하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 지지층들, 촛불 시민들한테 투표장에 나오라고 싹쓸이는 막아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자, 동시에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됐어요. 그것도 검찰 독재 시대의 야당이 됐습니다. 사법부조차 검찰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검찰 독재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지와 잘못된 믿음 등이 만들어낸 야망과 비극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식인 언론 등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0년 전까지 존재하였던 군부 독재 시대가 검찰 독재로 바뀌었을 뿐 70년대 80년대로 정치체제가 회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검찰 독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검찰 독재 시대의 야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고요. 저는 민주당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여요. 도저히요. 민주당은 검찰 독재 시대의 야당으로,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신냉전 시대에 국민들의 불안을 그러니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대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제가 대통령 대선 이전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그냥 관료 집단 같아요. 관료 집단. 예? 이런 모습으로는 민주당 정권 창출 못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검찰 독재 시대와 신냉전 시대에 야당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개혁도 거대 야당으로서 계속 진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과 21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거 못하면요, 22대 총선에서 또 패배합니다. 다음 대선 장담 못합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촛불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지요.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지지층 여러분들, 촛불 시민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22대 총선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치러야만 하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설사 참패하더라도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어떻게 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